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계속해서 일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다시 한번 하락세가 살짝 크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표와 전망, 그리고 대선까지 계속해서 불안한 요인들이 투자 심리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보여줬었던 뉴욕 증시가 되겠는데요. 오늘도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이 실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는 나쁜 소식을 나쁘게 해석하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잭슨 연설 시작이 됐습니다. 곧 9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장 전망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쏟아지는 모습 속에서 시장에서는 혼동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대선 계속해서 좀 더 매운맛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래 그런 분인데 해리스 부통령 역시도 전략을 좀 더 강하게 꺼집어내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팽팽한 분위기에 조금은 지쳐가는 흐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특징주들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캐나디안 솔라, 태양광 관련된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텔 쪽에서도 개별적인 악재, 그리고 테슬라도 이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게 되면서 발목을 붙잡혔습니다. 자, 그런 중 오늘 보셔야 될 6가지 뉴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 쪽에서도 이러한 화재에 대한 악재가 이어지다시피 오늘 뉴스에서도 이 화재,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이 2가지나 들어갑니다. 현대차의 이런 화재를 막기 위한 배터리의 거점을 만드는 그런 노력이 돋보이는 소식이 있고요. 거기에서 리튬 배터리와 관련된 폭발이 또 어제 나온 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된 내용들 체크를 해보고요. 또 밸류업 쪽에서는 이번엔 증권사 쪽 밸류업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도 실적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개별적으로 삼부토건의 악재도 다뤄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증권사 리포트 오늘도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상향, 중립, 하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피부 무용 의료기기 클래시스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모든 기술과 능력이 2단계로 진화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최근에 시장에서도 돋보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입니다. 지금 어제와 관련해서도 게임주와 관련된 부분을 좀 다뤄드린 바 있는데요. 게임스컴이 나오게 되면서 NC소프트에서는 어떠한 먹거리가 있을까 중요한 변고점에 있습니다. 싸기는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하지만 목표가는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고 전반적인 전략을 짜고 있지만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서 봐야 될지 보유자 영역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1.6%나 밀려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상업재 쪽에서는 덜 밀리면서 0.4% 다우존스가 하락했고요. S&P 500은 이러한 기술주들의 흐름 속에서 0.9%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하나씩 헤드라인 뉴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 지표가 투자 심리를 살짝 흔들면서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바로 고용, 실업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노동부가 지난주 8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 늘었다고 현지 시간 22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2주 이상 실업수당을 계속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8월 4일부터 8월 10일 사이 주간 186만 3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수치는 2021년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계속 실업 수당 관련된 악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미국 경기가 또 빠르게 식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 오늘 악재로 작용합니다. 자, 다음은 잭슨홀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내리긴 할 건데 얼마 내릴 거냐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지금 제롬 파월의 의장의 연설이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높다는 신호를 보내기는 할 거지만 금리 인하 폭과 그리고 그 이후의 속도에 대해서는 확언하지 않을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듯이 CME 패드워치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100%로 보기는 하는데 25bp가 65%, 50bp가 34%로 하루 단위로 계속해서 가능성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제 경제 부분의 싱크테크인 피터슨 국제연구소에 따르면은 이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경기 지표도 중요하지만 지금 올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대선 후보들의 이런 경쟁 역시 계속해서 통화 정책에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불확실성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대선 쪽에서는 민주당 쪽, 그러니까 지금 여당 쪽이 되겠죠? 여당에서 조금 더 순한 맛에서 매운맛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박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억만장자 친구들과 배불릴 이기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레임을 가둬두는 모습들이 보여졌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분석을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이 과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트럼프에 대항해서 위험한 도널드, 인종 차별주의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등 이러한 기존에는 이제 고상한 용어들을 사용한과는 다르게 해리스 부통령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꼬집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해리스 부통령의 접근 방식이 선거일까지 지속될 만큼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라면서 끊이지 않는 행운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여전히 팽팽하다라면서 살짝은 차가운 눈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들 보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업체 스노우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좀 더 까보게 되니까 앞으로 경쟁이 조금 더 심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매출 전망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점이 악재가 됐고요. 이날 14.7% 장대 음봉을 기록하게 되면서 주당 $11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재생 쪽에서 캐네디안 솔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5% 이상 급락을 하게 되면서 $12 초반까지 내려오게 됐고 이날 캐네디안 솔라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신재생 전반에 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주 쪽에서 인텔 체크해 보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새로운 칩 제조 공장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게 되면서 인텔이 하락을 하게 됐고 이 반도체 관련된 이 칩 관련된 종목들한테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인텔은 6.1%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20 초반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이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이 세미트럭에서 붙었던 그 불이 무려 100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공개가 되면서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쪽으로 나왔고요. 이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게 악재가 됩니다. 5.6%나 밀리면서 안 그래도 투자 심리가 안 좋았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10에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